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요일인데요. 시내 교통 상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수시로 제가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 민노총에서요. 총 한 3만 명을 동원해서 시내에서 지금 집회가 실시되고 있어요. 집회 시위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가 또 완전히 난장판이 됐고 우리 시민들의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지만 특히 이 집회 시위를 허가해준 판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위를 갖다가 이거 허가해준 이 판사들이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이 현장에 와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런 지금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위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 요 상황, 그리고 얼마나 시내가 지금 난장판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 작년 5월에 말이죠. 양산 사저와 관련해서 이거 아니 문재인하고 김정수가 언제 이 영농 경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일부가 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산 사저. 자, 그래서 이게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적어서 이 농지 취득 자격을 획득한 거.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요. 자유통일당에서 김종숙 내외를 전부 고발 조치한 바 있어요. 전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말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에서 이거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윤석열 정부의 경찰 맞아요? 이거 불송치 결정했다. 이 얘기는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이제 불송치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검찰에 이 수사 내용을 알리지도 않아요. 송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문재인하고 김정수가 지금 무죄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산 일대 우리 국민들은 물론거니와 우리 전 국민들이요. 지금 열받아 있다. 이런 지금 이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경찰에서 말이죠. 이거를 불송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메인 미디어에서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한 날짜는 지난 7월 7일이고요. 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짜는 7월 7일이고 이제 자유일보가 바로 어제 보도를 했어요. 자유일보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보수 이 온라인 매체인데 그래서 이걸 메인 미디어에서 아직도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들 열받는데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열받아 있는데 이러한 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김정숙 영농 이 경력을 이거 가짜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송치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메인으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 이 불송치 결정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통일당의 이 법률 대리인의 이 비판적 입장문 이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열이 받치실 거예요. 그래서 양산 사저, 우선요. 양산 사저, 그야말로 궁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궁궐. 2020년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궁궐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일부 언론 보도만 보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먼저 말이죠. 이 불송치 결정의 문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저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저 이 모양새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문제는 맞네. 이거 농지를 갖다가 사저로 대지 변경해줘가지고 돈도 수억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이 큰 백그라운드 정보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불송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이죠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5월에 이 고발장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 경찰에서 지금 이 경남 도경에서 이거를 수사했는데 고발인은요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23년도 7월 7일 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13일 날 이것이 이제 통보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 종류는 여러분들이 뭐 눈에 보이시죠? 불송치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가로하고 협의가 없다. 이유는 별지와 같다. 그래서요, 이 별지를 보시면은요, 자, 혐의 없고 별지,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요거를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그러니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요 문제점을 여러분께 지적해 드리겠는데요. 피의 사실 요지 2020년 5월 4일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에 과거 농지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 경영난에 11년, 그리고 소유농지 이용 현황에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번지를 기재하고 유실수 자경이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해서 농지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하나는요, 영농 경영도 없는데 11년이라고 써놓은 거, 이거 이제 허위니까 이거 불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다 유실수를 작용하고 있다. 이것도 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피의자들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을 위해서 농업 영농 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 소유 농지 이용 현황에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번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부 이 고발인이 이제 제기한 문제점, 법률적인 문제점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법,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 자, 어떤 경위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느냐. 피의자들, 즉 문재인과 김정숙이죠. 농지 취득 당시에 영농 경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농을 뭘 영농 경력으로 인정할 것이냐. 영농 경력에 대한 정의, 개념 정의가 법률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가 없다. 이게 이제 경찰이 보는 해석이에요. 그 다음 2008년부터 농사 경영을 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는 있다. 그리고 매곡동 번지의 경우에 도로 부분을 제외한 해당 필지 전체가 도로로 이용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잔여 부지에 나무가 있어서 도로 이 필지 전체가 도로로 이용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취득 당시 농지 민원 사례집에 의하면 영농 경력과 소유 농지 이용 현황이 영농 경력하고 또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소유 농지를 어떻게 이용했다는 거, 이게 농지 취득 자격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 이거 이 경찰에서요, 이거 무죄 때려주려고 엄청 이 법리적인 이 해석을 내놓은 거, 이상한 법리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인의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고발할 때 고발인인 구조화 변호사, 그런 게 자유통일당이거든요. 자, 이때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써야 돼요. 이 화면에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예. 화면에 쭉 나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열받아갖고 이렇게 딱, 우측에 이 김정숙이잖아요. 우측. 모자이크 처리한 게 이제 김정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고발장을 내요. 자, 고발장을 낼 때 그냥 고발장을 내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는 간첩이다. 그러니까 간첩을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적 행위자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양산 경찰서 합의에 써 있잖아요. 2022년도 5월 20일. 고발은 이 고발을 할 때 양산 경찰서에서 이런 요지로 문재인 체포하라. 이렇게 해서 시위를 자유통일당에서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시위가 또 많아요. 그 당시 시위를 또 요렇게 시위하는 분들 있죠. 5년간 저지른 악패 청산한 뒤 양산 와라. 예, 간첩 문재인을 체포하라. 이렇게 시위대가 당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사저 기가 막힙니다. 왜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영농 경력이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 이 빨간, 제가 이거 자료 화면을 찾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이 빨간색, 이 안에 있는 여기가 이제 사저가 여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라는 거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 경력이 있어야 이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농 경력 11년도 없는데 가짜로 써놨다. 이게 이제 이 빨간색 요 주변이 이게 다 농지라 이겁니다. 일부.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저를 또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게 이제 보이시죠? 예. 요게 요 일대 여기 위야. 이 위에 이제 파란색. 여기가 이 사저가 들어선 지역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것만 보셔도 이 자료화면만 보셔도 야, 이거 문제가 많네. 딱 아시는 거예요. 문재인의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저 땅이에요. 지산이 363-4번. 4번지. 여기가 부분적으로 농지라는 거죠. 근데 이거 농사 짓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 청와대에 사는데 어떻게 농사를 11년씩이나 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농사 지으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있어요? 문재인이가 밝힌 대로 따지면 유일하게 문재인하고 김정숙이는 농업을 하면서, 농사를 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점수 잃어가지고 정권 뺏겼죠. 거짓말 하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나 이게 양산 궁궐이 됐느냐. 요렇게 이제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집이 요 일대가요. 이게 궁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뭐 열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열 받으시죠? 예. 이게 무죄라는데, 증거가 없다는데, 이게 열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예. 궁궐. 뭐 계속 궁궐만 나오네. 제가 궁궐도, 이런 궁궐에 최근에 말이죠. 이낙연이가 가가지고 이 문재인하고 김정수가 희희낙낙하면서 담벼락 옆에서 탁 사진을 찍고 폼 잡고 있어요. 야, 이 나라를 5년 동안에 망가뜨리는 데 대한 반성문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 문재인 그리고 이낙연과 김정수. 이 김정숙이 웃는 모습 보십시오. 이거 열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열 받으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저도 이제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경찰의 이 지적한 이 최종적인 판단,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요렇게 결론이 내린 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요 법률 대리인의 이 해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에 이 글씨를 자세하게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 얼굴이 아마 안 보여도 관계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구주와 변호사가 이 문제 제기란 거, 그걸 비판한 내용. 예. 첫째로, 하나는 이제, 이 11년 소유농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번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농지 취득 당시에 영농 경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경찰이 얘기한 2008년부터 농사 경영을 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는 점, 그리고 매곡동 번지의 경우에 도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해당 필지 전체가 도로로 이용된 것은 아닌 점, 그리고 취득 당시 농지 민원 사례집에 의하면 영농 경력과 소유농지 이용 현황이 농지 취득 자격의 필수 요건이 아닌 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고발인의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고발인 측에서는요. 이거야말로 경찰의 정말 구차한 변명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우선 말이죠. 이 경찰이 피의자들인 문재인과 김정숙 11년 이 영농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왜 그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면은 피의자들이 11년 동안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이 이유를 보면은요. 일단 11년 영농이라고 썼으면 먼저 11년 동안 영농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찰도 문재인 부부가 11년 동안 영농을 안 한 것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서면에 보면은요. 설령 11년 동안 이들이 영농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다 하더라도 라고는 얘기는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가정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이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이요. 영농 경력이 농지 취득의 필수 요건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상 영농을 11년 안 했다는 전제야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11년 동안에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이 고발 사건의
수사의 기초 출발점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전혀 이 수사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경찰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 이런 유기 혐의가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지금 고발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요, 이 피의자 즉 김정순과 문재인을 대면 조사로 부른 사실조차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발인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면에 문재인과 김정숙을 대면 조사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농사를 뭘 했는지 또 뭘 심었는지 물어보면 이거 간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요, 이 경찰이 매국동의 잔여 부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관리되지도 않은 잡초 수준의 식물인데 영농으로 도저히 이거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고발인들이요, 경찰 조사할 때 사진 자료를 직접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자풀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화 변호사가 주장하는 반박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경찰이 주장하는 영농 경력이 농지 취득 자격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 마치 조민이가 이 표창장이 없었더라도 부산대 의전을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아니라고 하는 조국 정경심, 이 두 사람의 변명과 똑같은 취지의 구차한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고발인 측 또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거 수사한 경찰, 수사 전 과정을 다시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자유통일당 중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이 무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가에서 이걸 다시 이 법률적으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결정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요, 2020년도 8월 달에 나와 있는 이 8월 5일 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우리 이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대통령 부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했다? 이거는 그럼 농지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이.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바 있어요. 예, 이거는 이거는 이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다. 휴경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양산 사저 매입 후에 김정숙이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서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 예,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요, 이 청와대 해명 굉장히 용색하다. 이런 지금 비판을 제기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게 이 농지법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다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자유통일당 측의 추가 조치,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1차 아직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나마 자유일보가 이거를 단독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저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 반드시 정치권에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 민주당 측의 이 괴담, 가짜뉴스 공세,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과 김정숙이의 이 불법적인 농지 경영 허위 문서 작성,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는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위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이거 허가해준 판사들 직접 와서 한번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경험 좀 해봐라, 이런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발 양상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 집회를 하면은요,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불과 1km 정도밖에 1km 구간밖에는 안 되는데,
이거 1시간씩 걸린다는 겁니다. 1시간씩. 그리고요, 이 대로는 대로대로, 골목길은 골목대로 차량통에 모두 막혀가지고, 특히 하시는 분들 2, 30분 정도면 다 되는데, 이거 돌아갈 방법도 없고, 행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되는데, 이거 정말 미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광화문 주변이 막히면 도시권 전체 교통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일상화되고 주말마다 말이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들만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회를 허용해 준 판사들, 직접 현장에 와서 교통 체증 현황,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느껴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퇴근길 도로 점거 집회까지 법원이 허용해 준 건데, 이거는 왜 표현의 자유만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보호해주고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왜 경시하냐. 판사들 똑바로 해라. 이런 지금 불만이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 김상겸 동국대 이 법대 이 명예교수는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은 집회라는 형식이 되면 시민 다수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치는지도 법원이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더구나 장박기가 내리는 이런 최근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집회는 현행 집회법 테두리 내에서도 불허하는 결정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허영 경리대 석좌 교수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은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도로 점거 집회 수반대는 위법 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요, 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무대, 이거를 갖다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봐서 도로교통법 68조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85조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집회와 관련해서는 왜 집시법만 갖고 단속하냐 이거요. 집시법만 가지고 경찰이 단속하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허용 교수 주장에 의하면은 도로교통법도 있고 형법까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 장영수 고려대 이 교수의 경우에는요, 집시법에 아예 시간과 장소를 더 제약하는 명문 규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시법에 금지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인데, 출근길, 출퇴근길의 도로 점거, 또 지하철 탑승과 같은 이 집회 시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국회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이런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당정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법 개정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딱 장악하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현 윤석열 정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거 빨리 이 집회 관련 이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 보완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사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시급하게 보완 장치를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